일단 대기하고 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김희규 소령으로부터 이제 김희규 소령에게 그 이진우 사령관의 그 국회의원과 특전사가 같이 출입문으로 나오면 민간인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걸로 지원해라라는 지시를 이제 김희규 소령에게 전파를 했는데 예. 그 특전사가 들어간 이유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들어갔다는 것은 혹시 어떻게 아셨나요? 사령관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 사령관께서는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온다는 표현을 특별히 하셨던 것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지원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은 이따 쓰겠습니다. 그 아까 증인이 이제 한 새벽 1시경에 이제 후속대대로 도착한 이특임대대 윤덕규 소령에게 이제 서간대교 북단에 도착했다 이런 이제 보고를 받으시고 당시에 윤덕규 소령은 증인에게 저희 구체적 임무가 무엇입니까?라고 증인에게 물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자 증인께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라고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그렇게 뭐 진술했으면 그러니까 부여받은 임무는 그것이 우리의 임무는 그것이다. 그것은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제가 사령관으로부터 제고된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통한 건데 그것은 그 저희 경비단뿐만 아니라 특수전사령부 특전사까지 포함해서 아마 국회 내 인원들을 끌어내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재판장님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국회에 15명밖에 들어가지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보고를 받은 이준우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할 리도 만무하고 두 번째로 이준우 사령관이 본 법정에서 계속 진술 거부를 할 가장 큰 이유가 조성현 의원의 그 증인의 이준우 사령관의 발언과 자기의 기억과 너무나 틀리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진술 거부를 한 겁니다. 오로지 지금 조성현 증인의 기억만으로 이준우 사령관이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하는 게 조금 부당하다,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조성현 증인은 분명히 이준우 사령관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지시를 안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소유증인 측 질문에는 윤덕규 소령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 질문에 이준우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그 연장성상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진술이 좀 불일치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연장성상에서 물론 국회의 어떤 자기의 임무를 파악하는 건 당연히 군인들이 상황에 맞게 파악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국회 내에 14명밖에 15명밖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현 대령이 국회를 외부에서 지원해라라는 임무를 15명을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모든 의원들을 뭐 차단하라든지 아니면은 특전사가 나오면 혹시 조선 대령님 그 당시 상황을 보고로 들었잖아요. 그죠? 국회 앞에 민간인과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다는 그러면 그 15명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인원들 특전사도 그때 당시에 수십 명이 있었거든요. 그죠? 30명, 40명이 넘게 있었어요. 대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방사 14명, 15명이 가가지고 그 인원들을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그 특전사랑 국회의원이랑 나오는 거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까? 임무 자체가? 그렇게 임무 분석하는 게 잘못돼. 그거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임무 분석을 합니까? 이거는 임무 분석이잖아요. 자기가 이해하신 거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명시된 임무였습니다. 아니 명시된 임무는 국회 본청을 통제하라가 명시된 임무고요. 그다음에 이게 추정된 과업이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추정하신 거잖아요. 저도 명시된 과업과 추정된 과업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명시하신 거고 이 말을 제가 지원해라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워딩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이준우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술 조서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잘못 쓴 그래서 겁니까? 제가 지원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취지냐고 물어봐서 예 그겁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처음 나온 진술인데요. 그 정도 하시죠. 이거는 직권 정인이기 때문에 하십시오.
정인 신문과 관련해서 본인께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소추위원 의견 진술하실 거 있습니까? 피청구인 본인은 안 계시죠?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 본인도 오늘 증언한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증언한 내용들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도 않고 밑에 부하 직원들의 진술과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인에 대한 진술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님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저는 일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게 문제되는 것이 국회 본청에 수방사하고 특전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임무를 따지면 들어가는 것은 특전사고 수방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정인 이야기는 이 객관적 임무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에 반하는데 그것을 입증한 자료가 있느냐? 객관적 입증한 자료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오직 정인의 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정인의 진술랑 맞지 않은데 일단 객관적인 상황하고 안 맞다. 그리고 정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제 50호증 1 진술 조서 증거로 채